최강욱 당선인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선인 중 처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만 때리겠다라는 발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윤석열 총장을 포함해서 본인을 기소한 검사들을 향해서 한 줌이라고 표현한 그 표현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태도의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적인 기소로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어제 법정에선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은 검찰과 상당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일단 검찰 측이 밝힌 공소사실은 최강욱 당선인은 정경심 씨의 부탁을 받고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라는 거고, 발급 후 정경심에게 아들이 합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 주장은 이 가짜 증명서가 아들의 합격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목적을 최강욱 당시 변호사는 알고 있었다라고 검찰은 수사 결과를 주장한 겁니다. 조국 부부와 공모의 입시 업무 방해를 강조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최강욱 당선인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조국 아들이 실제로 활동했고 인턴 확인서가 어디에 제출되는지도 몰랐다. 업무방해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국 자녀에게 증명서와 스펙 관련 자료 발급해준 인사들 중 최강욱만 기소를 했다. 차별적, 선별적 기소여서 위법이다. 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입시 비리로 사용하려는 고의가 있다. 조국 부부와의 공모관계가 성립해야 기소가 가능하다. 최강욱이 그 요건에 부합한다. 무슨 소리냐라고 반박에 재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관건은 이겁니다. 1. 허위로 활동하지 않고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느냐. 2. 최강욱 당시 변호사가 그 증명서가 입시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몰랐느냐. 네네. 이거죠? 다 정리해 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핵심은 인턴 활동서예요. 이게 언제 작성이 됐냐면 2017년 10월 달에 작성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에 이제 문서 관련된 범죄인데 사문서 위조죄는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문서 위조죄는 형식적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강욱 그 당시 변호사는 그런 확인서를 인턴 활동서를 써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죄가 안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인데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처벌을 받지만 허위 사문서 작성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형법에 그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제 명의로 온갖 거짓말의 그 문서를 갖다가 다 작성을 해도 저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업무방해죄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인턴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라고 하는 허위 문서를 통해 가지고 입시 관계자들을 속여가지고 그래서 입시 업무를 갖다가 방해한 것이다. 이게 검찰 측 논리인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최강욱 변호사는 그 당선인은 당연히 이게 정상적인 문서라고 주장을 갖다가 하는 거고요. 그런데 검찰이 그것이 최강욱 당선인이 거짓말한다라고 그 주장을 하는 검찰에서 보는 입장은 뭐냐면은 정경심 교수가 그 확인서 내용을 작성해 달라고 하면서 요렇게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는 게 드러났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최강욱 그 비서관이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그 확인서를 써주면서 덧붙이기를 아이고 아들이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갖다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서도 잘못된 거고 허위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문서를 허위 문서를 그 작성을 해줬을 때 이 문서를 가지고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의 아들이 그 대학원 입시에 이걸 사용할 것을 알았다라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최강욱 변호사는 그게 아니고 어쨌든 문서 자체가 인턴한 게 맞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갖다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할 것이겠지만은 제가 언론 통해 가지고 공소장을 제가 직접 보진 못했거든요. 그런데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약간 공소장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뭐냐면 2017년 10월 11일까지 16시간을 인턴 활동을 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죠. 일주일에 16시간인데 그런 부분들이 공소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언론 보도를 제가 봤는데, 검찰에서 그런 부분들은 이 중요한 사건인데 나름 중요한 사건인데
너무 좀 허술하게 한 건가 그런 느낌도 사실 예. 들었습니다. 저 재판에 동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열린민주당 비례 후보였고 전직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인 황희석 변호사가 함께 동행을 했는데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수사검사들 윤 총장 직접 결재와 지시로 공소장 접수. 총장이 혹시 직권하고자 법정 출석하는 건 아닐까 상상해봤는데 나는 순진하다. 윤 총장이 법정에 출석하는 다른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 기다려보자.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 소장님, 네. 황희석, 최강욱 이 두 분은 본인의 사건의 진실 여부보다도 윤 총장 때리기를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는 겁니다. 윤 총장이 최강욱 대신에 법정에 서야 한다라는 주장인 거죠, 지금? 저는 계속 선거 과정 중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특히 최광욱 우리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선거 과정 중에 아니 이 공수처가 뜨면은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이 1호 수사 대상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황희석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연달아 하는 거죠. 아, 공수처가 되면 윤석열 총장이 법정에 나와서 여러 가지로 좀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 사건에 왜 윤석열 총장이 나옵니까? 최광욱 저분이 법정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데 왜 검찰총장이 나옵니까? 저기에는 고영곤 부장검사가 나가서 이례적으로 나가서 재판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분들은 최강욱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의 국회 의정 활동의 중심이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 괴롭힐 수가 있느냐 그것만 연구할 것 같고요. 황희석 후보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저러한 윤석열 때리기, 윤석열 쫓아내기에 몰두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